딱 봐도 여기 자연경관지구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제1종 일반 지역이면서 지금 역사 문화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높이 규제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 철폐 3호의 어떻게 보면 수혜지가 될 곳입니다. 이곳은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서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 한 가지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바로 이 정비 사각지대 해소한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규제 철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 2호 1월 5일에 났나요? 1월 5일에 났던 이제 미친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 해가지고 영상 1, 2편 그 규제 철폐 1, 2호가 이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1월 9일 날에 3, 4호가 바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는 계속해서 규제 철폐안을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이어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해명제를 내놨거든요. 바로 이 지금 어떤 기사에서 1월 10일 날 규제 철폐 3, 4호가 나오자마자 이 규제 철폐안 3호에 대해 가지고 그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관련해서 기사를 내놨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서울시가 어떤 것을 이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호가 바로 지금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들을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4년 9월 달에 한번 재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규제 완화를 했는데 여전히 특히나 이제 고도지구라든지 경관지구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문화재, 학교 주변 지역이라든지 구릉지 이런 것들은 높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비 사업이 제대로 더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그 당시에도 이제 규제 완화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의무 공공기업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도시 규제 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도지구라든지 경관지구, 그리고 아까 문화재, 인근이라든지 구릉지 이런 곳은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비 사업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 지역 주거지역으로 종상을 시켜줄 때 절대 공짜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공기여,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공공기여를 받은 것을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도로 확보를 한다든지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겠죠. 서울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이렇게 나와 있었죠. 제3종 일반 주거 지역도 준주거 지역으로 정상화할 때 15%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2종 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정상할 때는 10%,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일반 주거 정상할 때는 10%인데 왜 1종에서 2종으로 할 때는 15%를 해야 되냐? 특히나 이 1종은 안 그래도 지금 1종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3종도 왜 1단계 정상을 하는데 15% 이상 공공기여를 해야 되냐? 불공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정상을 한다 하더라도 공공기여를 10% 이상 하면 되겠도록 그리고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정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1단계 정상할 때는 그러니까 1종에서 2종이라든지 제2종 7층 이하에서 제3종이라든지 제2종에서 제3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시면 10% 이상 이런 식으로 통일을 했다. 그리고 2단계 1종에서 3종이라든지 제2종에서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20% 이상으로 이제 통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로 통일을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1종도 사실은 다 똑같은 일종의 일반적으로 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산 주변이다.
남산 주변의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그런 것들과 좀 이런 경관으로 중요시되는 곳들 이런 것들과 멀리 떨어진 곳의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차이가 있겠죠. 뭐 물론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인 이유가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진양선에서 봤듯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을 보면 사실은 보시면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도 엄연히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런 상향을 고려해가지고 공공기여율을 조절해야지 공공기여율을 10%로 통일한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건지 합리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24년 9월에 한번 정비가 되었는데 곧바로 지금 한 4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또 변경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도 기회를 주고자 한다. 서울시의 그 큰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200%거든요.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50%를 이제 높여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10% 이것이랑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정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정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릉지라든지 뭐 고도지구, 경관지구 이런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높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50%다 못 받고 220% 그러니까 20%만 받는다 쳤을 때 용적률은 20%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공공기여를 10%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공기여율도 이 지금 50% 받을 수 있는 것을 20%만 받았으니까 공공기여율도 마찬가지로 5분의 2, 10%에 대한 5분의 2만 해라 해가지고 기존에는 10% 통일된 것을 4%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큰 그 뭐 설명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봐주세요. 여기 제가 자세히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이 기사에서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볼게요. 고도지구, 경관지구 내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재정비 추진단지가 없다. 당연히 없겠죠.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규제 철폐 3호를 내놓은 것입니다. 재정비가 만약에 지금 2030 아까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이제 규제 완화책만으로도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규제 철폐안을 내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없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만으로 부족한가? 그래서 더 규제 완화를 내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규제 철폐 3호가 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이번에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시가 먼저 또 혜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서울시가 급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방향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선 서울시장도 지금 남은 자기 시장 임기 내에서 자신의 이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선 서울시장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서울시를 서울 탑5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보시면 제가 이걸 봤는데 1월 10일 날 여기도 보시면 첫 직원 조례에서 이제 글로벌 탑5 도시 향해 달린다 해가지고 2025년도에도 결국은 서울을 글로벌 탑5 지금 현재 아마 6위일 거예요.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앞으로의 정책 같은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탑5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라 실현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다른 것들은 다 순위가 높은데 가장 순위가 하락에 이제 낮은 것이 바로 이 주거 환경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서울시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로 남아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은 결국은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거 공간을 대개조를 시켜야 그 순위를 높일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일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결국은 서울시가 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여기 보시면 한남뉴타운은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당연히 대상이 아니죠. 왜 서울시가 한남뉴타운의 정비 사업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규제철폐 3호를 내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회를 못 받고 있는 것들,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곳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사실 한남뉴타운은 대부분 다 이미 어느 정도 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설령 뭐 일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뭐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한남뉴타운은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은 걱정할 곳들이 아니다. 서울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장보다 향후 재정비 추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 그것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규제 철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가 사업성 재고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단지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1조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제2종 일반적으로 지역으로 정산되는 곳이 일단 대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도지구라든지 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높이 규제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런 대상지가 적고 설령 이런 식으로 2종으로 상향된다 하더라도 지금 충수가 10층 이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개발 동인으로서 작용하기 힘들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던데, 이런 규제 철폐안 3호를 발표하면서 제시를 했던 구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흑석시 구역이라든지 삼선 4구역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뒤에서 다루도록 할 건데,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보고 있다고 이제 추진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거는 그 주민들의 의지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또 남산 주변에 정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한남뉴타운, 이곳은 규제철폐 3호 대상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규제철폐 3호는 한남뉴타운에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지금 서울시가 2023년도에 한번 고도지구를 신고도지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고도지구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영상도 만들었었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랑 이제 고도지구와 겹치는 곳들, 중복되는 곳들은 지구 단위 계획을 일괄적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높이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가 지금 규제철폐 3호를 내놨고, 설령 지금 이 규제철폐 3호가 또다시 규제철폐 3호 발표한 이후에도 정비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 해가지고 한번 남산 주변이라든지 뭐 경복궁, 구기평창, 북한산 주변 이런 것들 다 재정비를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오류동 이쪽이랑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은 해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 특히나 이 남산 주변,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 주변, 그러니까 서여의도죠. 서여의도, 뭐 물론 이번 규제 철폐 3호랑은 그렇게 큰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산 주변도 결국은 그 동부권 창동 상계 강역중심지 인근으로 택지 개발 지구도 정비를 할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산 인근으로 주변에 저층 주거지가 또 많은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계속해서 서울시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재개발 동력이 약하다. 2023년과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거쳐가지고 고도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를 했지만 이들 고도지구 내에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올릴 수 있는 높이는 20에서 28m인 만큼 공공기여를 적용해도 이것만으로는 재개발 동력이 약하다는 것이 일단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이 규제철폐 3호를 발표를 하면서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흑석 시구역이고요. 두 번째는 성북구 삼선 3구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지도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양도성 도심지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독립문역 인근의 종로구 행천동 210의 2 이곳입니다. 이 세 군데 한번 언급했으니까 잠깐 보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 흑석동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이 흑석 뉴타운인데 이미 이런 아크로 리버하임 7구역이라든지 뭐 4구역, 흑사 한강 프로지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11구역도 이주를 했죠. 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보시면 흑석 여기도 보시면 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좀 이전 버전이라서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공공재개발 2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 1구역은 또 조합설 인가를 받았도 하네요. 그리고 1구역도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좀 이런 식으로 개발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3구역은 흑석사이 그리고 6구역은 흑석 한강 센트레빌 그리고 8구역도 여기 보시면 롯데캐슬 에디포레 그리고 대표적으로 7구역 아크로 리버햄 이런 것도 다 개발을 했는데 이 동양중학교 인근에 이곳은 10구역이거든요. 이곳이. 그래서 저 노드를 보면 이 동양중학교 인근입니다. 이곳. 그래서 서울시 좀 지도를 보면 딱 봐도 여기 자연경관지구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제1종1반 주거지역이면서 제1종1반 지역이면서 지금 역사 문화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높이 규제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 철폐 3호에 어떻게 보면 수혜지가 될 곳입니다. 이곳은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이 동양중학교 인근인데 여기도 심각합니다. 여기도 엄연히 동작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작구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오르막길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곳곳에 좀 신축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노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어떡하네 서울시가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중요한 곳입니다. 흑석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정비 촉진지구는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여기서도 신축 빌라 같은 것들 살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언급된 곳이 바로 삼선 3구역이죠. 삼선 3구역도 보면 이 한양 도심지랑 인근에 있는 이곳이거든요. 삼선 3구역. 여기가 이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2027년 4월에 이제 준공될 예정인데 바로 옆에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삼선 3구역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곳이죠. 여기가 지금 삼선 5구역이 있죠. 바로 옆에 지금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경관지구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성곽이 있죠. 그래서 구릉지 누가 봐도 구릉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성곽이 있죠. 성곽이 있고 구릉지이면 딱 봐도 구릉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노도 아마 여기도 심각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그쵸. 노도 심각하죠. 이것들. 아, 이런 것들. 사실 이곳은 과거부터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많았던 곳입니다. 2004년도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고요. 2015년 10월에 한번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흐지부진하다가 2020년도에 한번 공공재개발을 신청했고 2021년도에도 신통계획을 신청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동의율이 약 95%, 어느 정도 주민들의 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선정이 되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구릉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선정되지 못했다가 2022년도에도 공공재개발 신동기획 2차 신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민동의율이 약 6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곳은 정비사업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이것도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볼 곳이 어디죠? 행천동. 아까 이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인데 이 독립문 인근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기 임장을 다녀왔는데 이 전형적인 여기도 사실은 보면 딱 여기도 옆에 보면 성곽이 있거든요. 성곽이 있죠. 이 전형적인 성곽 인근에 위치한 그 느낌이 또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뷰는 좋아요. 뷰는 좋은데 여기가 딱 봐도 구릉지에다가 보시다시피 이미 사실은 여기는 용적률이 높다고 생각 들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보면 여기 독립문 인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곳입니다. 이곳. 여기는 과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이었고요. 이 전형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움직임이 있었던 제가 임장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 느낌을 딱 전형적인 그 대표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건물들 주거지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었고요. 딱 봐도 용적률이 거의 꽉차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아마 제1종 일반 주거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근데 이런 것들에게 결국은 서울시가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되겠죠. 사실 이런 성곽마을 보니까 저는 생각났던 것이 바로 창신동 9구역이랑 10구역입니다. 여기도 바로 옆에 성곽 쪽인데 어쨌든 간에 신동기에 물론 이게 정비 사업이 잘 될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비 사업 그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죠. 보시면 여기도 바로 옆에 성곽 있거든요. 임장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 전형적인 딱 이런 느낌이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도 일단 대표적으로 선정했다고 보면 사실은 삼선 3구역 여기도 충분히 앞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 아까 여기도 성동마을 주변을 보니까 저는 창신 9구역이랑 10구역이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이 기사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놨다고 했죠. 지금 2024년 9월 달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해당 용적률을 인정해준다든지 사업성 보정 개수를 적용한다든지 종상형 의무 공공기여를 10% 아까 1단계 종상할 때는 10%로 통일시켰다. 그러니까 완화시켰다. 이런 것을 시행해가지고 이미 많은 지역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규제를 받는 것들은 조금 더 차별성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가 규제 완화를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률적인 10%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가지고 차별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규제 3호,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곳들에게 대해서는 추가적인 물론 심의를 통해 가지고 공공기업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변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 지금 서울시의 그 큰 방향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흑서 19구역이라든지 지금 삼선 3구역 외에도
그동안에는 높이 규제 적용 때문에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생각도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게 기회를 주고 산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울시가 정비 사업 가능 구역이 확대되고 그만큼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다.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사업의 가능 구역이 확대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느냐, 이건 좀 과도한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사이에도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서울시가 이 사이에, 그러니까 설령 그 정비 사업의 가능 구역이 확대됐다고 해서 또 이제 정비 사업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조합설 인가라든지 그리고 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사이에서도 아직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은데 서울시가 그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내놓고 있죠. 대표적으로 규제 철폐 2호였나요? 2호였고 또 4호, 그런 것들 결국 보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그 정비 사업 구역 지정된 이후 단계에 대해서 통합 심의를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시간을 조금 더 절약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 것 같고, 좀 별개다, 투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구역의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규제철폐 3호는 이 첫 번째 트랙, 그러니까 정비사업 가능구역의 확대랑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규제철폐 4호는 그 이후의 단계,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비사업이 잘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울시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바로 그동안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았던 곳들, 하지만 높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던 곳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높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생각조차 정비 사업을 추진할 생각조차 못했던 곳들에게 이번 추가 규제 완화를 적용을 해서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혜택들은 한남뉴타운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릉지, 높이 규제, 여러 가지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것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것들도 결국은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서 정비 주거 공간을 대개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뤘던 흑석 19구역이라든지 삼선 3구역, 그리고 아까 행천동 210-2 일대, 이곳은 한번 임장 가보세요. 이번 임장 가보시면 딱 도움이 될 것이 생각합니다. 딱 전형적인 이 성곽마을 인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뭐 이런 거 보면 뭐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 딱 느낌이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창신 9구역이랑 10구역의 이번 신동기획 구역 선정이 신동계획으로 지정된 것들, 이것이 사실은 조금 많은 앞으로의 삼선 3구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천동 210-2 이곳에 조금 큰, 조금 어떻게 보죠? 앞으로 개발될 방향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서울시는 계속해서 규제 철폐안을 내놓을 것인데, 그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저도 영상을 찍어서 다시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